오늘은 내가 수행해 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수행해 온 길, 굳이 말하자면 지혜의 길이죠. 왜냐하면 내 수행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원래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확인이 되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해왔지만 알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미얀마에서 한 5년쯤 살았죠. 스리랑카에서 한 1년 살고 주로 한 수행은 마하시와 파고 수행을 했죠. 그때까지는. 주로는 마하시 수행을 했어요. 마하시 수행은 배를 보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배 열심히 보다가 스리랑카 산속에서 1년 내내 마하시 수행하다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누가 야 그래도 네가 슈어민 욕만 했지 슈어민 수행을 안 해봤잖아. 제가 정말 미얀마에 있으면서 슈어민 욕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너가 뭔데 마음을 아냐고. 말도 안 되는 수행이라고. 슈어민 욕만 했지 슈어민 수행을 안 해봤잖아. 한번 슈어민 수행을 그래도 맛이라도 보고 한국 가라.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스리랑카 생활을 정리하고 슈어민 갔어요. 슈어민 가서 사이도가 이래저래 수행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주고 보문도 주고 대충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겠어요. 슈어민 가서 내가 맨 처음 받은 인상은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치셨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웠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삶과 조화됐어. 근데 수행은 전혀 조화롭지 못했죠.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배만 보여요. 마음이 배에서 안 떨어져요. 사이도한테 가서 배만 보입니다. 다른 데로 마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그때는 뭐가 일어나지? 한번 물어봐라. 뭘 할 수 있지? 물어봐라. 또 안 되면은 머리에 어떤 느낌 있지? 손에 어떤 느낌 있지? 이렇게 마음을 계속 보내라. 이렇게 사이도께서 지도해 주셨죠. 그래서 앉아서 배만 보이면 뭘 할 수 있지? 묻고 또 좀 갔다가 튕긴 고무줄이 다시 돌아오듯이 또 배로 와요. 그러면 머리에 어떤 느낌 있지? 하고 머리로 가요. 또 튕기듯이 배로 와요. 아주 가끔은 배 보고 있다가 소리가 들려요. 야 들렸다 소리 알아야지 하고 배에서 소리로 마음을 보내려면 배에서 떨어지는 게 거의 본드 붙였는데 그 본드가 막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숙제는 어떻게 많은 것을 알 것인가, 어떻게 마음이 배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사이도한테 계속 물었고 사이도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줬죠. 내가 범생이죠. 시키면 해요. 정말 나는 사이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방식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 보면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걸 알겠죠. 이게 그냥 소수가 아니고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사실 극소수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배에 가요. 고민은 어떻게 떼지? 다른 거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리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마음. 이 묻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사실은 지혜죠. 지혜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묻고 계속 보내고 넓히고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마음에 힘이 있어서 마음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에 힘을 좀 주면 확 넓어졌어요. 마음에 힘을 좀 주면 확 넓어졌어요. 그렇게 알아차림 쉬워졌죠. 점점점 쉽게 옮겨갔어요. 점점점 쉽게 옮겨가요. 그렇게 점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조금씩 빨라졌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있어졌죠. 그렇게 계속 알려고 그러고 가볍게 알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알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어느 만큼 빨라졌는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수행홀이 법당 2층이에요. 법당 양가로 법당 천정보다 훨씬 높은 나무들이 일렬로 양가로 쭉 심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수백 마리의 새가 삽니다. 그 수백 마리의 새가 낮에 다 지저귀고 있어요.
그 새 지저귀는 소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0.1초? 0.2초?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좀 과장한다면 내가 그 모든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 모든 소리를 다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노력이에요. 이 노력이 마음의 성질로서의 노력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날카롭고 빠르고 활기차면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정말 맹렬하게 알아갔어요. 그 맹렬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을 맹렬하게 알아갔어요. 그러다가 사유도한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사유도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사유도는 절대 친절한 티처가 아니거든요. 별로 안 중요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그래? 그때 안다고 알면 더 좋아 라고 말했어요. 그때 안다고 알면 더 좋아. 그래서 다음 자선 시간에 앉아가지고 새소리 들으면서 새소리 듣고 묘사하자면 이게 새소리면 팩 돌려서 안다고 이해하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가 물었지만 이렇게 빨리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묻겠어요. 그냥 새소리 알면 뒤집어서 안다고 이해하고, 뒤집는다고 근데 묘사요. 느낌상 그랬어요. 새소리 듣고 뒤집어 안다고 이해하고, 새소리 듣고 뒤집어 안다고 이해하고, 이렇게 새소리 하나에 안다, 새소리 하나에 안다, 다 하나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를. 이 전체 새소리를. 이렇게 하나 듣고 하나 알고 하나 듣고 하나 알고 이렇게 알아갔죠. 근데 내가 원래 새소리를 들었던 그 속도와 새소리 하나 알고 안다고 이해하고 새소리 하나 알고 안다고 이해한 이 속도가 별로 안 달랐어요. 마음의 힘이 좋으면 아는 마음 이해하는 게 아주 쉬워요. 사실요. 그렇게 듣고 알고 듣고 알고 듣고 알고 두두두두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활기찼죠. 그렇게 아는 마음이 이해갔어요. 이런 수행의 과정 속에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죠. 작은 지혜들이 생겼지만 내가 가장 초반기에 강렬한 통찰이 생겼던 게 뭐냐면, 그때 수행센터 수행하는 수행자 가운데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본능적으로 미워해요. 그분은 내하고 업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정말 척추를 타고 거의, 근데 시원하던데요. 시원한 전기가 척추 밑에서부터 머리끝에 딱 찡한 그 느낌이 주는, 그렇게 화가 나본 그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루 좌선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요. 화가 났어요. 화를 알았죠. 화를 봤어요. 화를 봤는데 꼭 화를 위에서 내려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관념인데 우리가 뭔가를 자세히 볼 때, 뚫어지게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화를 자세히 볼 때 꼭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요. 화를 꼭 위에서 본다는 느낌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음이 생기면서 화 이거 마음이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화 이거 마음이잖아 라고 말하니까 그거 들었던 마음이 순간 화가 단지 마음이라는 걸 순간 통찰했어요. 이 통찰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요. 순간 화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 돼요. 마음의 질적 수준이 0에서 100으로 바로 올라가요. 거의 승화처럼 올라가요. 화가 전혀 없는 마음이 되니까요.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좋은 느낌이 줘요. 다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통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태, 모든 걸 다 좋게 받아들인 이 마음 상태가 3시간, 4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때 내 생각이, 성인들은,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야, 성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오염 되더니 그게 오염이 들떠로 나타나고 그게 점점 힘이 없어졌어요. 어찌되었든 그때 워낙 강렬한 통찰지가 생겼기 때문에요. 통찰지가 주는 효과를, 통찰지 경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아주 리얼하게 체험했죠. 그거 체험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 되는 거구나. 수행이 정말 내 마음을 아예 송두리째 본질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진지하게 쉬어면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알았어요.
시험인에서 수행할 때는요, 첫 번째 수행을 잘한다는 징표, 그게 알아차림의 가속도였고요. 두 번째 수행을 잘한다는 징표, 그게 아는 마음이었어요. 시험인에 아주 오래 한 사람도 심지어 아는 마음을 알면 수행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다, 이런 말도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사회도께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수행을 이제 막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했죠. 아주 정확한 말이죠. 그때부터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아는 마음을 그냥 잡고 늘어졌죠. 거의 잡고 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눈 뜨고 잠들 때까지 2초, 3초, 5초 단위마다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실제 그래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아는 마음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아는 마음을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요, 아는 마음이 조금씩 관념화돼요. 딱딱하게 존재하는 무엇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딱딱하게 존재하는 무엇처럼 느껴지면 나는 거기에 대고 마음이야, 성질이야, 작용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법의 성질을 생각으로 투영해줬어요. 그러면 그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내가 법이라는 게 뭔지, 작용이 뭔지, 성질이 뭔지를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계속 아는 마음을 알고 살았어요. 딱딱해지고 또 성질이야, 작용이야 하면서 부드럽게 하고 또 딱딱해지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아는 마음을 늘어지게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시험의 법당 앞에서 아스팔트 길이 길게 있어요. 한 200m, 250m 될 거예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안다고 알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안다고 안다는 게 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이 정도에 있어요. 중간쯤에. 약간 실제도 좀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는 마음과 대상, 발의 느낌, 손의 느낌, 소리 이런 거죠.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여기에 둬요. 이 정도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걷고 있었어요. 이게 보면서. 딱딱해지면은 작용이야 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불현듯. 발바닥 느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발바닥 가서 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여기 두고 있는 거죠. 계속 중간쯤에 마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야, 발바닥 느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느낌을 한번 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운데쯤 있는 마음을 힘을 줘가지고 잘 안 내려가는 마음을,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을 줘서 눌러서 발바닥 끝까지 억지로 밀어서 발바닥 느낌 알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안다는 것을 계속 알고 살았어요. 물론 그때 그렇게 법을 바르게 이해했는가?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게 계속 알아가고 작용을 알아가고 성질도 알아가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반항하니까, 성질로서 계속 반항하니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깊어져 갔죠. 이렇게 깊어져 가니까 점점 이게 다른 걸로 투영돼요. 본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듣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느낀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됐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성질과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나는 법을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일어난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해요.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일어난다 하고 마음 쪽을 계속 이해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아진다는 게 이해됐어요. 자연스럽게 알아진다가 이해되니까 보여진다, 들려진다, 느껴진다, 이런 얘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갔어요. 이렇게 법을 이런 수준에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법을 이런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마음이 되니까 이해들이 계속 사해갔어요. 내가 나중에 인터뷰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런 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했을 거예요. 나중에 사회도는 내 인터뷰 듣고 답도 거의 안 했어요. right, good, 맨날 이걸로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년 한 반쯤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그때 중독계 스님들도 먹고 살려면은 승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비구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의 비구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난 시간을 딱 맞췄거든요. 야, 그래 한국 가서 중독이 돼야지 하고 시어머니를 떠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하고 시어머니를 떠날 생각했죠. 내가 떠난다고 사회도에게 말을 하니까 사회도께서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당연히 장사를 해가지고 비유가 장사예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가게 문을 닫겠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전 닫았죠. 그래도 한국 가서 중독비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사회도께서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가게 문을 닫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그때 히말라야 트레킹하는 계획 짠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무게 늘린다고 밥 엄청 먹고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사회도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시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남이다. 마음의 일어남과 대상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 이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를 했죠. 근데 법으로 보면 이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국 왔죠. 아마 한국 와서 그냥 살았으면 나는 대충 적당히 밥 먹고 사는 밥중이 됐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결의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강력한 실천력, 강력한 목적의식, 투철한 사명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주어졌죠. 호두말에서 날 부르는 거예요. 나름 그때는 수행적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하라고 하면 한다. 그렇지만 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도 기본적인 나의 삶의 태도죠. 하라고 하면 한다. 상황되면 한다. 그렇지만 하려 하지 않는다. 근데 호두마에서 내보고 시험연 수행을 한번 지도해봐라. 이렇게 제시가 왔어요. 그래요? 그럼 하지라고 해서 갔죠. 뭐가 뭔지 모르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말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나를 수행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행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내 수행을 내 스스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정리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기서부터는요. 내가 사회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인에서 수행해서 알게 된 것 다 따져봐도 다 사회적으로 배운 거예요. 성질, 작용, 일어남 이런 것 다 사회적으로 모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한국 와서 수행을 내가 열심히 했는가?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했지만 절대 열심히는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감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근데 안 하진 않았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시험인에서 이 이야기는 해줘야겠습니다. 시험인에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제가 생긴 이야기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무상이라는 이해는 그냥 하다 보니 생겼어요. 이건 이벤트가 없어요. 무상에 대한 이해는 그냥 하다 보니 생겼어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네? 같은 마음이 아니네? 이런 이해가 그냥 어느 순간 굳건해졌어? 분명해졌어요. 근데 무아에 대한 이해는 수행하다 보니까 안다고 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서 알미 확 생겼어요. 생겼을 때 마음이 그 상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게 내 무아에 대한 나의 정의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게 진짜 지라는 걸 다음 마음이 증명했어요. 그 다음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졌어요. 이해를 하면요. 번뇌는 그 이해의 내용을 바로 지가 이용합니다. 내가 못하다니, 내가 없다니 이렇게 하면서 번뇌가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그때 처음 아주 분명하게 무아에 대한 지가 생겼죠. 내가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날 밖에서 여행하다가 일어나면 계속 보고 있다가 한순간 마음이 말해요. 와 이거 지겹네 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겹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겹네라고 표현했고 지겹네라고 통찰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무한한 자유로움이었어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무한히 자유로워요. 일어나는 모든 게 지겨워요. 일어나는 모든 게 고죠. 이게 나의 고에 대한 이해의 체험이죠. 이렇게 무상고무에 대한 지혜가 생겼죠. 그리고 수영을 해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깊어져 갔겠죠.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여기까지는 사회적에 배워서 했어요. 한국에 왔죠. 나름 수영했어요. 한국 와서 수영하면서 나에게 생긴 가장 혁명적인 지혜를 한다면, 충격적인 지혜를 한다면 뭐냐면요. 내가 아까 법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죠. 법이 일어난다, 대상이 보인다, 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말의 표현처럼 이해했어요. 일어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공간과 시간을 어느 정도 투영한 개념이에요. 일어난다? 정말 법도 이렇게 이해했어요. 대상도 보인다라고 이해했어요. 보이는 성질이라고 이해했어요. 성질 작용 이게 사실은요. 공간과 시간을 어느 정도 투영한 개념이에요. 성질과 작용. 작용할 공간이 필요하죠. 작용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처럼 이해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한국에 수영하면서 어느 순간 내게 이해가 확 생겼어요. 그냥 생긴다라고 이해했어요. 이게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걸 팍이라고 하죠. 팍. 그냥 생긴다라고 이해됐어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긴다고 이해되었을 때 이게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대상과 마음이 그냥 팍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생긴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내가 있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냥 팍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김을 이해했어요. 내가 생김을 이해하면서 정말 법을 지금도 그 이상은 이해 못하니까 지금 내 수준에서는 정말 법을 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연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부터 내가 연기를 이해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었거든요. 마음이 팍 생길 때 이 둘이 서로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이해됐어요.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흔히들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보여진 것에 의지해서 보는 마음이 생긴다. 이건 쉽게 이해해요. 논리가 맞으니까. 우리 의식 구조와. 근데 마음에 의지해서 대상이 일어난다. 이건 우리 논리 구조에 안 맞아요. 마음에 의지해서 대상이 일어난다. 이건 우리 논리 구조에 안 맞아요. 왜 논리 구조에 안 맞는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 투영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이해하니까요. 마음이 먼저고 대상이 나중 이 연기 방향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팍 생긴다. 그냥 생김이다.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생김의 수준에서 이 수준은 순전히 내 이름입니다. 이건 어디에 적힌 것도 아니에요. 들은 바도 없어요. 사회도 책에도 안 나와요. 근데 생겼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기에 대한 이해가 따라왔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 수준에서는 마음에 의지해서 대상이 생긴 것도 자연스러워요.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마음에 의지해서 대상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점점 내가 아는 마음을 안 보기 시작했죠. 생김,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가장 내 이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생김 그 자체를 봤어요. 연기의 결과를 봤죠. 생긴 그 자체를 봤어요. 그러니 생겼다는 그 자체를 알아갔어요. 점점 생겼다는 것, 있다는 것, 여기서 내가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생겼다는 것,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조금씩 이해돼 갔죠. 그리고 이 생긴 것은 생김 여기에는 당연히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화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다 그냥 생긴 거예요. 봄도, 드름도, 느낌도, 생각도,
욕도, 냄새도, 화도, 욕심도, 공포도 모든 게 그냥 생겼어요. 그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 가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건 모든 것의 이 생김의 지혜를 투영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보는 거죠. 화가 나도 생겼다는 그 방향으로 보면, 생겼다는 이해를 갖고 보면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생긴 거예요. 욕심 생긴 것, 기쁨 생긴 것, 지혜 생긴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 법회 시간에 이런 말 했죠. 생겼다는 그 하나를,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면 이 하나를 용광로 삼아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녹여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물론 수행의 완성이 아니겠죠. 근데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요, 우선 이게 별로 안 틀려 보이죠. 이게 별로 안 틀려 보여요. 바르게 간 것 같아요. 이론을 갖고 와서 아무리 이렇게 붙여봐도 안 틀려 보여요. 맞는 길 같아요. 근데 내가 배운 바가 없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사이독에 계속 배웠으면 사이독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겠죠. 근데 배운 바가 없어요. 들은 바도 없어요. 읽은 바도 없어요. 이게 어디 나오겠어요, 책에. 근데 이렇게 수행과 지혜가 변해왔어요. 어떻게 이걸 만약 바른 방향을 한다면, 바른 방향이 같으니까. 왜 같은가? 욕심과 화를 훨씬 더 쉽게 객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욕심과 화가 훨씬 더 쉽게 힘을 잃어요. 그리고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아는 마음 아는 거예요. 아는 마음 쪽도, 아는 마음도 대상과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가 들어가면 그게 분명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일어남, 이거는요, 내가 수행 안 했을 때 보는 것이랑 일어남을 알면서 보는 것은 똑같아요.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배운 바도 없고 읽은 바도 없는 이 길을 여기까지 왔겠어요. 물론 수행을 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행을 바르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개입하지 않는 수행을 한 거죠. 내가 줄어드는 수행을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수행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수행을 한 거예요. 자연스러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을 한 거죠. 그 수행의 출발점이 가볍게 아는 것부터 한 거죠.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바꾸는, 거기서부터 이런 방향의 수행이 시작됐던 거죠. 지금 또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마음이 바른 길을 지가 찾아서 가는 거죠. 지가 바른 길을 지가 스스로 찾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내가 수행하는 걸 보면은, 물론 수행은요, 수행과 지혜는 말로 하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아주 내 스스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죠. 어찌되었든 지금 수행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남에 모든 걸 녹여낸다는 게 그걸 갖고 와서 녹이는 게 아니고, 일어난 걸 그 방향으로, 그 이해로 보는 거예요. 그 이해로 보면 그 이해가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다라고 이해돼요. 화 일어남, 그게 일어남이지라고 이해돼요. 소리 들음의 일어남, 그게 일어남이지라고 이해돼요. 생각 일어남, 그게 일어남이지라고 이해돼요. 이해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물러나요. 화, 욕심을 줄이는 수행의 방향이죠. 그래서 틀릴 수가 없는 수행의 방향이죠. 하여튼 이렇게 수행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끝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어찌되었든 이렇게 수행이 변하고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법이란 것은 생기는 것이다, 생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이 생기면서 동의가 됩니다. 저는 저녁에 바깥으로 경영을 나가고 돌아와서도 컨디션이 되면 집안에서도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법문을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하고 불을 끄고 이불을 정리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누워서 다시 자려 했을 때 한쪽 마음에서 이렇게 불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잔 건 제대로 잔 것이 아니야. 피로가 안 풀려. 내일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듣고 있는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닌데 라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마음이 되었고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전날 어떻게 잤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원래 했던 대로 알아차림하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알아가고 현재에 머물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자기를 알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뭔가 옳고 그른 게 조금 명확해지고 있고 옳다는 방향으로 내 삶이 조금씩 되어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배가 아주 아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계속되니까 위쪽이 상당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위쪽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저는 침대에 가서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게 매몰되어서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위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계속 경영하면서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을 단지 소리로 단지 느낌으로 알아갔습니다. 통증이 아주 강해지면 순간 번뇌도 일어났지만 그 번뇌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번뇌에 대해서도 크게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 알아가면서 순간 든 생각은 이렇게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매몰되어서 거기에 빠져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마음이 진짜 아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데 수행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동작을 알았고 씻고 있고 입에서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먹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니까 단지 맛으로서 그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계속 씻게 되고 음식은 거의 물화되었습니다. 욕심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잠깐 씹고 빨리빨리 넘기는데 마음이 차분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계속 많이 씹었습니다.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식사 시간의 수행 상태가 아주 진지한 수행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청 좋네요. 거의 내외 명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기차지고 날카로워지면 일어나는 게 보여요. 뭐 하다 그냥 잤어요. 불 안 끄고 쓰러져 잔 거죠. 딱 일어났을 때 몸이 약간 찌뿌둥할 때 마음이 이렇게 자면 잠잔 게 아니지, 이렇게 자면 여전히 피곤하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 게 수행자님께 알아진 거죠. 알면 마음이 바로 판단합니다. 이게 아니지 라고 판단한 거죠. 이 말을 믿을 게 아니지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런데 만약 이걸 몰랐다면 어떨까요? 몰랐다면 이 말이 영향을 줍니다. 왜? 모르면 믿어요. 그게 일종의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자면 몸이 찌뿌둥해, 이렇게 자면 피곤이 안 풀려,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 내 말처럼 이렇게 자면 몸이 찌뿌둥해서 여전히 피곤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도 그냥 팍 생겨요. 생각을 반응하다 보면요, 그냥 한 점에 책 한 권이 들었어요. 한 점에 책 한 권이 들었어요. 그냥 이 생각이 팍 생겨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날카로우면요, 이 부피 없는 한 점에 들어있는 이 생각을 알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부인해요. 믿을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안 믿는 마음이 생겨요. 몰랐다면 저절로 믿어졌을 거고요. 믿으면 바로 영향을 받아요. 정말 피곤해져요.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있었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바른 마음이 되었고 바른 상태가 될 수 있었죠. 다 마찬가지죠. 배 아픈 것도 배가 아플 때 아픈 거 알면서 아는 순간 수용되는 마음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하는 바른 방향이 제시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제시된 방향으로 봤죠. 아픔은 있지만 훨씬 자유롭게, 아픔은 있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 그런 방향으로의 추구, 그걸 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그게 옳다고 하니까 그런 실천을 한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마찬가지죠. 먹을 때 먹는 거 아는 순간 욕심 나요. 욕심을 아는 순간 마음이 판단하죠.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르다라고 마음이 판단해요. 바르다고 판단한 대로 내가 행해요. 드러나는 것은 그런 바른 행동들이죠. 그렇지만 그 바른 행동의 원인은 바른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발라서 바른 행동이 나온 거예요. 마음이 발라서 바른 행동이 나왔어요. 마음과 행동이 일직선이죠. 안과 밖이 뚫렸어요. 이걸 내외 명철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내외 명철. 안과 밖이 뚫려 화나다죠. 마음이 좋아서 행동이 좋은 거예요. 행동이 좋다 해서 마음이 좋은 걸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이 좋으면 행동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하는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기뻐져요. 스스로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거죠. 가끔 저도 수행하다가 마음이 좋을 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야, 진짜 옳다는 대로 항상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옳다는 대로 항상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들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가능성이 신락같이 조금 보여요. 가능성이. 정말 가능성이 신락같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확인될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옳다는 대로, 마음이 옳다는 대로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맨날 깨지지만,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옳다는 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방향, 안과 밖에 뚫려 화난 이런 삶의 상태, 이런 게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어 나가는 그 방향성은 분명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인터넷 사정에 따라서 법회에 참석할 수 있고 못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서현신 법회에 참석하려 해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한 번은 사이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갔습니다. 엄청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차도 못 들어가고 제법 큰 아이를 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딸내 부부를 보기가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든 마음으로 딸내 부부를 봤습니다.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이 지금 뜨겁나 아니면 따뜻한가 이렇게 마음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든 생각이 그냥 다 알아지는 것이잖아. 다 알아지는 거지. 좋고 나쁘고 어딨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다 알아지는 거지. 이런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 딸내 부부도 더운 날씨도 주위의 소음도 다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서 마음은 뚝 떨어져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싹 다 알아지는 거지 단지 알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내용이 마음에 진짜 이해가 되면은 마음이 변합니다. 수행자님께서 그 변하는 마음을 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그렇게 뚝 떨어져요. 물러나게 되고 가볍게 돼요. 뭔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수행자님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냥 알아진 것일 뿐이에요. 알면 돼요. 그 알아진 것이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보이는 것이 좀 보기 힘들면 그냥 힘든 것이고 뭐가 되었든 그 본질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알면 되지 아는 게 다야
이런 게 수행자님 마음에 이해되었기 때문에 수행자님 마음이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회 같은 경우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근데 인터넷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속에서 좋다 나쁘다 존재합니다. 좋다 나쁘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마음이 좋아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좋다 나쁘다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옳고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게 없어진다. 뭐 시비를 떠난다. 양극단 떠난다. 이렇게 말하죠. 옳고 그런 것을 양극단, 좋다 나쁘다 양극단 삼아서 양극단을 떠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마음이 우백해지고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옳고 그런 건 존재해요. 근데 뭐가 없는가? 뭐가 없는가 하면요. 옳은 게 꼭 옳게 돼야 돼 라는 단정, 그런 게 꼭 안 돼야 돼 라는 단정, 이게 없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건 존재하죠. 붓다께서도 그러다가 말 많이 했어요. 붓다에게 가서 욕먹은 사람도 많죠. 장자들. 붓다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대로 변화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이었어요. 단지 말하는 것이 옳아서 말할 뿐이죠. 자기 안의 원인 때문에 할 뿐이에요. 하는 것이 옳아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할 것인가 나를 바르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르게 할 것인가 나를 바르게 할 것인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설령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바를 걸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사실 내 마음이 안 바를 거예요. 안 바라질 겁니다. 마음이. 왜? 여러분 왜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한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옳은 게 돼야 되고 그런 게 안 돼야 돼요. 그게 세상이 바른 거죠. 옳은 게 돼야 되고 그런 게 안 돼야 돼요. 옳은 게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안 돼야 된다는 이런 마음 자세로 세상을 바르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번뇌 가득하죠. 마음은 고통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할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른 마음의 방향은 우백가의 방향이죠. 이렇게 마음이 정말 발라지면 세상도 있는 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게 명확해요. 해야 될 게 명확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명확해요. 마음이 보여줘요. 지혜가 보여주죠. 그렇게 마음이 발라져서 마음이 보여주는 옳은 방향으로 행동해요.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옳게 변해야 해서 세상을 옳게 바꿔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걸 해요. 이렇게 내 안의 원인 속에서 내 안의 조건에 의지해서 행할 때 나는 그 할 뿐이지 그게 바르게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내 마음은 여전히 좋아요. 좋은 게 없어도 여전히 내 마음 좋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 좋아요. 그러니 수행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회에 참석하면 좋죠. 그렇지만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못하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수행자님 마음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면 못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다면 바른 방향으로 생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수행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옛날보다 훨씬 더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수행이 조금 잘 된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번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게 큰 고민거리는 내 친구에 관한 것인데 거의 70년 이상 된 우정입니다. 나는 그 친구를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친구의 과거의 행동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다시 분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속았다? 배신당했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엄청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착이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의 대상으로 보려고도 해보지만 잘 안됩니다. 집착이 맞죠. 수행자님이 그 친구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거죠. 수행자님이 꼭
아들을 좋아하듯이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나의 친구야,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내 것이야, 이런 어떤 의미가 투영된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좋지만 자유롭게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좋을 수 있는가? 없어도 안 봐도 되고 내가 그 친구가 있을 때 마음이 좋으면 충분하지, 이런 마음 자세가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70년 됐다니까 이게 수행자님 마음에 업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 친구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응했고 집착의 방향으로 반응했고 그 반응의 에너지들이 쌓여서 아주 강력한 업이 된 거죠. 지금 또 그 업들이 조건 따라서 일어나서 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발현이 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화가 안 좋은 걸 계속 끄집어내요. 화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이 뭔가? 해결이 뭔가면요, 수행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수행이 잘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수행자님의 상태인데, 수행은 마음이 좋아서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수행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지금 수행 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상태가 좋다는 것은 아마도 친구 생각 안 나고 그냥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밖에 공원 산책하고 나를 알고 깨어있고 마음이 좋다고 느껴지고 좀 마음이 가볍고 활기차다, 산뜻하다 느껴지고 마음이 좋네, 수행이 잘 되네,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 가지고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수행의 실천 가지고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하세요. 수행의 실천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서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발바닥 느낌을 알면서 대상이지 라고 하고 있어서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일 뿐이지 라고 하고 있어서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대상이야,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고 있어서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수행자님과 친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수행자님의 문제예요. 수행자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향을 수행자님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수행자님의 문제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수행자님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고흥거리면서 발바 느낌 알듯이 친구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행하세요. 그 수행의 첫째가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내게 진짜 있는 게 뭔가? 이게 첫째예요. 진짜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친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친구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친구 생각, 여기에서 친구가 진짠가? 생각이 진짠가? 생각이 진짜예요. 수행자님은 친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를 내용으로 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진짜예요. 그러면 마음이 생각에 머물러야죠. 이게 첫째예요. 이게 수행자님이 수행 잘 될 때, 느낌 알 때, 소리 들을 때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진짜니까 느낌 알고 소리가 진짜니까 소리 들어요. 당연히 친구 생각할 때 생각이 진짜니까 생각을 알아야죠. 생각이네 라고 알아야죠.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알아야죠. 대상이지 라고 알아야죠.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야죠. 이렇게 안다면요, 그 순간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친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친구라는 관념, 내 친구라는 관념,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이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때 수행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주제로 떠올려서 생각하고 화로서 친구의 마음을 분석하고 친구의 행동을 분석하고 해봐야 더 화날 분석을 해요. 더 괴로울 내용을 떠올려요. 나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를 마음이 고민하고 있어요. 화의 마음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화가 수행자님에게 그 길을 제시해요. 이것 하자라고 말해요. 화가 에너지가 강했어요. 수행자님을 끌고 그리 가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죠. 그 첫째가 지금 내게 진짜인 게 뭐지 이거예요. 진짜가 뭐지? 생각이 진짜요. 생각이 진짜네? 그럼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수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생각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행자님이 자기를 위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아까 화가 한 그런 생각을 아주 유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수행하십시오. 수행하는 게 최고예요. 수행하는 게 최선이에요. 실천 한번 배우세요. 수행자님이 친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집착이 강하고 친구를 향한 마음의 에너지가 아주 강했어. 그렇게 친구를 향한 마음의 에너지, 그 집착의 방향이 아닌 이리 보세요라고 하니까 아마도 사회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더라도 본능적으로 그거 아니지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괴리감, 아는 것과 마음의 에너지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괴리감 느낄지 모르겠는데 말한 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의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요.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이 중요합니다.